장동혁 대표 배후가 되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세력들은 전략적 사고나 이런 거 없습니다. 제가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했잖아요. 고성국 씨가 이미 찍었어요. 다음은 오세훈이다. 그러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대로 선거 해봐야 해보나 마나다. 차라리 국민의힘 뭐 장동혁 얼굴로 선거를 치르느니 다 띄고 오세훈 내 얼굴로 치르겠다. 오히려 장동혁하고 각을 세움으로써 이제 중도에서의 본인의 독자적인 확장성을 기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.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야. 날려버려야 돼.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지역은 사실 서울이에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다음 주에 세 번째 말말말은 서울 관련된 얘기입니다. 한번 먼저 화면 보실까요? 네, 오세훈 서울시장이죠. 서울 지키기에 미쳐 있다. 이제 어제 뭐 이제 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막 한참 뭐 찌라시 같은 게 뭐 오세훈 시장이 뭐 탈당하고 뭐 무소속으로 나간다 뭐 이런 찌라시 돌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탈당 가능성 전혀 없고 이제 본인은 서울을 지키는데 미쳐 있다.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뭐 이제 재선 5선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인 걸로 보여요.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사실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뉴페이스를 강조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뉴페이스가 사실상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각을 세워온 만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이제 겨냥한 발언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?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.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다음은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야. 날려버려야 돼.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때 거기서 얘기했던 뭐 그 한동훈 전 대표나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현진이라든가 정성국이라든가 한지아 뭐 이런 분들 다 날려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물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오 시장님이 최근에 그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 거는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. 큰 힘이 되고 우리 당이 이제 완전히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장악되고 중진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. 중진들이 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. 다 전부 다 대구시장, 경북지사 뭐 여기 나가는 것만 지금 되는 자리만 어떻게 해서 야 여기 시끄러운데 놔두고 나 가갖고 거기서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냥 그 소맹주나 하면서 살련다라는 그런 느낌이 주잖아요.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다른 그 광역단체장 중에서 오 시장님이 제일 먼저 강력하게 저런 얘기를 내주고 계신 건 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일찍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이게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난번에 이제 그 당대표 경선에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선 경선이었나? 그때 이후에 그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제 지선 후보로 나서고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당 대표에게 이렇게 되게 강한 게 들이받는 모습 보이는 거 사실 참 쉽지 않은 결심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평가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,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오세훈 시장이 눈에 가시겠어요? 그렇죠. 사실 뭐 이제 막말로 이제 뭐 서울을 지더라도 얘를 공천 주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레까지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? 근데 친한 게 다 아니고 당내 중진들도 뭐 예를 들면 주호영, 그 윤한홍 뭐 이런 사람들 친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아니고 그 조은희 씨도 뭐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누가 시장도 아니고 누레까지 아닌 사람은 그냥 윤호개인 세력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사실 뭐 호사가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해요.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가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중도로의 대전함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런 오세훈 시장과 이제 좀 갈등을 키우다가 종국에는 손을 잡고 이제 밀어주는 국면으로 나오면서 이제 좀 일종의 뭐 이제 대전안의 출구를 찾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구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닐 것 같아요. 아닐 것 같아요? 그러기에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배후가 되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세력들은 이제 그런 식의 무슨 전략적 사고나 이런 거 없습니다. 제가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했잖아요. 고성국 씨가 이미 찍었어요. 다음은 오세훈이다.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이제 깨경한 게 아니고 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장동혁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대로 선거 해봐야 해보나 마나다. 때문에 차라리 국민의힘 뭐 장동혁 얼굴로 선거를 치르느니 다 띄고 오세훈 내 얼굴로 치르겠다. 오히려 장동혁하고 각을 세움으로써 이제 중도에서의 이 본인의 독자적인 확장성을 기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선거 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는다. 게다가
후보를 좀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는 걸 오 시장이라고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? 뭐 뉴페이스 얘기하고 뉴페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국민의힘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. 네.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나온다, 뭐 신동욱 최고가 나온다. 그리고 지금 지도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교체하는데 뜻이 있다.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네. 아니 오 시장으로서도 뭐 경선이고 본선이고 차별화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죽는다.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. 그 장동혁 대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. 어차피 이번 선거는 지는 선거고 네. 다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 책임을 돌리는데 네. 제가 보기엔 급급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나마 작년 한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네. 서울시장 선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. 네.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전체 스코어를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네. 비겼다고 할 수 있을 것 젖잘싸, 같다. 뭐 이렇게. 젖잘싸 비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. 네. 그만큼 이제 서울시의 정치적 의미가 크니까. 네.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. 게다가 민주당은 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후보를 띄운 데다가 지금 후보군이 벌써 몇 명이에요. 거의 7-8명 되죠. 다파전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. 현직 의원들 해가지고 이 경선의 다이내믹스가 또 있거든. 네. 근데 국민의힘은 오 시장마저도 출마 선언을 못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는 영파전. 현역이 아무도 없죠. 현역이 아니고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어요. 저게 50억짜리가 넘는 선거입니다. 누가 그거 나서겠어요. 다 주춤주춤 하고 있지. 질게 뻔한 예. 소리인데. 근데 대구에만 그냥 몰켜가지고 9파전 막 현역 의원만 5명 이게 적나라 아닌 현실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부끄럽다. 당 대표가 여전히 뭐 저는 한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. 사실 맨정신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저거 그냥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.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 그래도 뭐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보수 지지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분들은 네. 민주당을 찍고 네. 이제부터 민주당이 보수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바꿀 것 같아요. 아예 이제 민주당이 그렇죠. 중도 보수 확장 중이니까 그렇죠. 사실 정체성으로 보면 근데 이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보수라고 선언한 적도 있어요. 중도 보수라고 주장하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거 보면 참.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래서 연대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이제 보수 야권의 끊임없는 아젠다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도 선거 연대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.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런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거의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은 윤핵의 장동혁 체제로만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런 패색이 굉장히 짙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준석 대표도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랑 보면 뭐 중도 보수라는 스펙트럼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해도 뭐 지원을 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부정적인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. 본인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? 네네네네네. 그렇겠죠. 뭐 그럴 수 있는 거죠. 뭐. 네. 그 이준석 대표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전 정부의 황태자 아니냐 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. 왜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을 할 때야 네.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민주당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재명 그때 당시 당 대표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과시켰잖아요. 체포동의안. 체포동의안을 예. 통과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이게 기각을 하긴 네. 했지만 그렇게까지 갔었어요. 1대 180이다 뭐 이렇게까지 싸움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된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인데 그동안은 이거 잘못됐다. 이거 김건희 여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면서 계속 싸워왔거든요. 대통령이 있을 때 싸워온 거예요, 그거. 근데 제가 그 이준석 대표는 그랬나요?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박근혜 퀴즈 아닙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닙니까?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? 싸운 적이 있습니까? 단 한 번도 없을 거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바른당을 만들든가 뭐 이런 거를 과정해서 거기서 이제 각을 세우고 대구에 가서 당 대표 나와서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. 그건 뭐 맞는 지적이었죠. 네. 그 연설을 통해서 이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법무부 장관 때에 같이 한 팀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 이후는 끊임없는 탄압을 받으면서 공격을 받아왔던 거고 그걸 네. 극복해 왔던 거고 12월 3일 비상계엄의 날에 가장 앞장서서
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숲속에 들어가 있었고 이 사람은 그냥 본회의장 가갖고 이거 해야 된다고 투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대국민 메시지 계속 냈던 거 아닙니까? 네. 그때 이준석 대표 어디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지금 뭐 이걸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시킴으로 해서 그 깎아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. 본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. 그런 지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자로 보는 거죠.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우호적인 그 평가를 하지 않는 거고, 한동훈 대표 약점이기도 해요.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삼루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, 삼루타 친 게 아니고. 네. 그래 놓고서 뭐 본인이 마치 무슨 보수의 적장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죠. 게 어불성설이다 이 얘기인 거고, 이준석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할 만해요. 본인은 정치 부력이 어쨌든 맨바닥에 네, 많이 굴렀죠. 네, 구르면서 윤석열한테 잘려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 궁극적으로 보면 더 정치를 크게 보면 제휴하거나 연대해야 될 대상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사실. 이를테면 이 수구 극우 보수를 밀어내려면 조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 간에 네. 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든 내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든 포지션이 좀 다르든 지금 국면에서는 국공합작도 하는데 어쨌든 저 극우를 몰아내기 위한 전략적인 제휴 네.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좀 약간 보수가 이게 진짜 각자 도생 지리멸렬이구나라는 네. 생각이 드는 게 아무도 그런 식의 그 어떤 의미 있는 정치적 결집을 위한 행보를 안 해.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한테 다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각계격파당하고. 왜냐면 장동혁은 완력으로 뭐 하면은 필리버스터하고 단식하고 막 짓걸고 들어오라 그러고 그렇죠. 이러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중도 지향적 합리적 보수 지향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개별화돼 있어요. 유승민 전 대표도 개별화돼 있고 뭐 한동훈은 한동훈 뭐 개로 네. 이렇게 모여 있긴 하지만은 또 개별화돼 있고 뭐 이준석 대표는 아예 당 밖에 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구심점이 없는 거죠. 그리고 서로 상대가 구심점인 건 인정하지 않고 네. 그렇다고 본인이 구심점인 것도 인정 못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어게인 같이 형편없는 세력한테 저는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각자가 각자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네. 약간의 이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네. 지금 보수가 있는 게 아닌가. 그 정치가 참 묘하더라고요. 보면 이재명과 문재인 두 분이 대선 후보를 놓고 경합을 했잖아요. 네. 치열하게 싸웠어. 네. 그때 뭐 손가락 혁명, 그다음에 문빠 이래가면서 막 싸웠어요. 네. 근데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, 근데 윤석열 그 대통령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문재인이 키워놓은 사람이야. 검찰총장으로 발탁하고 네, 검찰총장으로 네. 초고속 승진시키고 5개 단계를 뛰어넘기고 뭐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느니 이래가면서 키운 사람이에요. 그러다가 조국과 경쟁을 하면서 여기서 등 돌리고 내가 아니고 조국이 후계자였어? 뭐 이러면서 친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추미애를 비롯해서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일제히 공격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었는데 둘이서 이게 한동훈 대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창 싸운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문재인과 경쟁자였던 이재명은 문재인이 윤석열을 키우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. 결국은 탄핵이 돼서. 네.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한 묶음으로 들어왔었지만 그러나 또 윤석열과 싸우면서 한동훈은 야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돼 라면서 이제 보수 다시 세워야 돼 라면서 이재명과 싸우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야 이게 세상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구나 정말. 네. 굉장히 복잡하고 세상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굴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